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제이론 은하시의 컨설턴트 이종철입니다. 지난번에도 저랑 한번 만나셨죠?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새롭게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결혼은 두 번, 세 번 해보고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바르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 늘 갖고 계시니까 여기를 가도 불안하고 저기들 가도 불안하고 또 누구랑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도 그 불안함은 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선택에 도움되시라고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할 경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체크해보고 결정을 하기에 편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은 했지만은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그 업체가 제일 첫 번째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가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국제결혼 업법에 따르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에 따르면은 국제결혼업을 하려면은 자본금 1억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보증보험 5천만 원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라는 것은 구청이나 면사무소 이런 것을 말해요. 지자체에 정식 국제결혼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나를 소개하는 사람이 업체 대표자일 수도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 종사원으로나 대표로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업체에서 보면은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카페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많이 홍보를 해요. 그때 보면 대체적으로 정말로 자연시 못한 뭐 포토샵을 했다거나 하는 아주 미모의 여성들, 학벌도 좋은 여성들을 올려놓고 영업 행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여성들에 관해서는 세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내가 그 여성에게 혹해서 결혼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할 수 있다고 답을 했다면은 그건 좀 이상해요. 어때 보면 소개하는 업체나 그런 입장에서는 뭐 예쁜 여성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혹한다는 묘한 단순한 남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냉정히 항상 생각해서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 업체와 충분한 진솔한지 아닌지 여부도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결혼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결혼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른 곳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업체와 나만의 그 결혼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기쁜 마음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정말로 이제 참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이 업체를 위해서 조금 도움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냥 나의 후배들에게, 뭐 후배라 해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났어요. 다음에 또 국제결혼을 선택하시는 분이 나와 같은 고민을 했으니까 그 고민에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후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경우가 업체들 속에서 많이 있어야 그 업체가 어찌 보면 조금 더 신뢰를 가진다 할까 그래요. 이제 그게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결혼하시는 다른 분들이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서 업체 후기들이 많은지 얼마만큼 진솔하게 서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은 업체는 대체적으로 신뢰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아요. 이제 현지에서 그런 결혼식을 할 때 나의 가장 중요한 며칠간의 신혼여행이며 말씀 보는 것이며 이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누구나가 헛되이 보내고 싶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결혼하고 나서 뭐 어디 그 신혼여행 가시고 할 때 뭐 가까운 곳에 뭐 하룻밤 자고 오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국제결혼에도 내가 이 중요한 시간들 그 참 마음에 드는 신부와 귀한 시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귀한 시간이 뭐 라면을 먹으면 어떠냐, 또 뭐 예인숙 자면 어떠냐 이렇게 표현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좋은 곳에서 대접받으면서 지내고 싶지 않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 그 진행하는 호텔의 질은 어떤지, 신혼여행지는 어떤지, 어떤 퀄리티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아주 부가적으로 좋습니다. 또 왜냐하면은 왜 좋은 호텔이나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요. 사람이 그 낯선 곳에 가서 뭐 초라한 곳에서 지내고 나면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끄럽고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쫄리는 마음이라 하죠. 쫄리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초라해지는 마음. 그러면 행동이나 모든 표정이나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대접받는, 정말 남들이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호텔에서 뭐 아침도 즐기고 커피도 마시고 지내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쫙 펴지고 누가 좀 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우쭐해지는 느낌이라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은요, 여성도 똑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난생 처음 가본 호텔에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영화에서만 봤던 꿈의 궁전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그냥 막 즐거운 애들처럼 뛰고 싶고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너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정말 뜻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가서 정말로 연식 같은 호텔에서 자고 나면은 내 자신도, 내 신부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결혼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제가 또 하나 할게요. 앞에도 거론을 했는데 국제결혼의 특성은 외국 사람과의 결혼이잖아요. 그게 국제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베트남 결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전에 미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국제결혼 업체들이 지금도 아마 있습니다. 그 미국의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우리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의 업체가 저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미국에서 결혼을 한국 여자와 결혼할 미국의 남성들을 선별해서 한국에 오게 되면요, 자기들이 우리 한국 여자를 소개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그 한국 업체와 제휴를 맺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제휴가 한국 마담들도 속합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 제휴를 맺은 업체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 중에서도요, 좋은 사람, 뭐 나쁜 사람,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공존하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에서 다르지는 않아요. 베트남 사람도 그 베트남에 좋은 사람, 악덕 같은 사람, 악질 같은 여자, 주로 마담은 여자가 하니까요. 또 그러고 돈만 밝히는 사람, 이런 각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업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체크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그건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들지만은 최대한으로 촉을 발휘해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사람이란 거는 대화를 해보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아도 어느 정도 사람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당신들 이제 끝났어요. 나중에 한국 입국까지 했을 때 뭐 우리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업체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조금 아직까지 불안하잖아요. 야, 정말로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잘 살까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심적으로 복잡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챙겼어. 쉽게 말하면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주는 업체,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서로 소통해서 오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줘야 돼요. 그게 어쩌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파토난 경우도 심하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를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서로가 남녀 누구나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럴 때 신부님이 처음 와서 힘들 때, 뭐 평생 챙길 수는 없지만은 힘들 때 잘 챙겨줘야 두 사람 사이가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걸 잘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물론 부부 사이의 문제는 서로 없을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서로 트러블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하는 데는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왜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힘들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이거는 의무적이라고 해야 되나? 잘 챙겨주는 업체, 그런 업체가 좋은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점들을 사전에 업체랑 충분히 사용하고 확답을 받아놓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뒤에 상당히 이제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결혼에, 국제 결혼에 특히 100% 완벽한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 안 나는 차를 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고 안 나는 차를 팔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국제결혼도 똑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없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있습니다. 그걸 잘 챙겨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참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는 당사자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차선을 잘 챙겨주는 사람,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 이런 업체가 좋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영상은 잘
유튜브에서는 잘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시기를 바라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국제결혼 업체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좀 흡족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